학습했습니다. 자, 한반도의 중부 이남을 백제와 신라가 나누어 갔습니다. 어떨 때는 백제가 한강 주변을, 한성 백제 때는 한강 주변을 영토로 하다가 고구려한테 밀리고 나중에는 신라한테 뺏겨가지고 백제가 많이 위축됩니다. 그럼 백제는 되게 어디로 갈라 했을까요? 중국 남조 쪽, 그리고 왜 일본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일본하고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지금 살아있는 일본의 천황이 우리 외가는 백제다, 조선이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잖아요. 수차례 그 인정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인정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탑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석탑의 출발을 알려주는 시원적인 탑의 두 종류입니다. 시원적이다. 그러면 시원적인 석탑 이전에는 무슨 탑이 있었을까요? 목탑이 있었죠. 목탑. 나무로 된 목탑. 나무로 된 목탑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인 실증적인 게 뭐 중국의 명기랄지, 중국 명기, 죽은 자의 묘에 묻혀져 있는 그릇 같은 걸 보면은 그것이 목조 누각형으로 이렇게 중층으로 생겼잖아요. 5층, 7층, 뭐 9층까지 쭉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당대 지금부터 2000년 정도의 중국에서 중심 권역의 제일 중요한 건축물, 도교 사원도 그렇고 불교 사원도 그렇고 목탑 형식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목탑이 당연하죠. 그것이 언제 오죠? 우리나라로 372, 384, 527 이때 오잖아요. 372 고구려로 384 요 백제로 올 때 불교만 온가요? 경전도 오고 불상도 오고 탑도 오고 가람도 오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을 자세히 보면서 목조로 있었는데 목조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 낙뢰 같은 거 맞으면 요즘 뭐 낙뢰 맞아도 불은 안 난 것 같은데 무너지면 무너졌지. 대부분 낙뢰로 무너지고 불이 났다. 그래서 소실됐다 그래요. 지금도 보면 나무가 그렇게 내구적이진 않잖아요. 돌에 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석재로 바꿔가는 거예요. 석재로. 목탑을 뭔 탑으로? 석탑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고인돌을 비롯해서 석성물을 비롯해서 뭐 첨성대, 불상 뭐 얼마나 많아요. 석빙고 뭐 괴불대 뭐 얼마나 많아요. 돌다리 여기 한평 가면 돌다리 있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죠. 돌을 세계에서 가장 땅땅한 돌이 우리나라도 화강암의 대리석 아니에요. 그리스는 대리석이잖아요. 쉽게 해요. 인도나 중국 가면 석굴 사원이 많아요. 왜? 파고 들어가기 쉬우니까. 날씨는 덥고 쉬우니까 들어가 안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석굴이 많다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데 왜 많냐. 결국은 돌 때문에. 돌이 쉬운 거예요. 파기가. 근데 우리나라는 돌 파기가 어렵고 쌓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돌을 다스리는 기술이 많아요. 어떻든 석탑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두 그림이 일제강점기의 모습인데 위에는 밀산의 미륵사지 이제 갑니다. 우리 4월 10날. 그리고 아래는 뭔가요?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 모전 석탑이에요. 여러분 벽돌탑이 아니에요. 전탑이 아니에요. 전탑은 저는 황토로 벽돌을 700~800도로 구워서 쌓은 거예요. 1200, 1300대로 구우면은 이런 것이죠. 어디 있냐? 저기. 예. 보온 차이나 같은 게 1300도 이상 굽죠. 1300도 온도를 못 냅니다. 중국이 유일하게 먼저 내다가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이렇게 냈죠. 어쨌든 벽돌탑이 아니라 돌탑이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다. 벽돌도 여러분 우리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는 거 있죠. 예? 보도 블럭. 이렇게 30전, 곱하기 30 정도로 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쌓습니다. 물론 벽돌처럼 된 것도 있죠. 이 폭이, 마구리 면이 좁은 것도.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넓게 돼 있는, 돌로 갖고 만든 거예요. 이 돌을 깎잖아요. 깎아서 쌓죠. 현재는 3층인데 이게 원래 몇 층이었을까요? 9층이 많습니다. 9층.
어떤 이 두 탑이 시작하죠. 여기서 이 얘기만 하고 나면 이 위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정림사 탑으로 쫙 가버려서 그 탑 형식이 이어지는데 아래 분황사지 석탑은 이건 고유섭이라는 아주 탁월한 미학자가 우리나라의 어떤 탑을 해석할 때 이 탑이 탑리탑으로 가고 탑리탑이 고선사로 가고 가문사로 가고 그 다음에 경주 불국사로 가고 이렇게 왔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일견 동의가 되지만은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 저는 뭐 제가 말한다 누가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저는 줄곧 그걸 지금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제의 탑이 있고 신라의 탑이 있는데 신라의 탑의 출발을 이걸로 볼 건가? 분황사 탑으로 볼 것인가? 익산 미륵사지 탑은 백제 무왕 뭐 몇 년인가에 639년에 지어집니다. 이것은 634년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분황사지 모전석탑이 더 오래된 탑이에요. 자장율사가 중국 갔다 와서 뭘 배우고 와서 뭐 저쩌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요 탑이 더 몇 년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 위엔 탑은 639년이죠. 근데 이미 황룡사라는 경주의 동양에서 으뜸가는 큰 가람이 있었는데 그 가람 가운데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목탑으로 지었죠. 그 다음에 이런 탑들이 그 진왕 때니까 6세기 중반에서 말까지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한 50년, 100년 후의 것이죠. 어떤 이 두 탑의 성격을 나무 탑을 목조로 옮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탑에서 최초의 석탑이다. 최초의 불탑하고 최초의 석탑은 다르죠. 최초의 탑 그러면 무슨 탑? 3월 10날 가볼 익산 미륵사지 탑. 그 다음이 정림사지 탑. 그 다음에 왕궁리 탑, 뭐 무량사 탑 등등등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너무 어려워 하시니까 목탑에서 석탑으로 왔다. 그랬을 때 최초의 탑이라고 하면은 익산의 미륵사지 탑으로 보여지고 벽돌 형식은 그때 중국의 당나라 시대는 이미 벽돌형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탑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경주 안동 쪽에 벽돌 탑들이 한 10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탑은 돌을 갖다 깎아서 만든 경우가 있고 벽돌을 만들어서 탑으로 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디테일 갖고 얘기하면은 하나 갖고 가니까, 응? 자, 이게 또 다른 모습이죠. 방금 전에 봤던 그겁니다. 이것은 분황사지 모전석탑. 이것은 백제의 시원적인 석탑인 미륵사 석탑 9층입니다. 현재 6층으로 복원을 했는데 저는 9층 안을 막 주장했는데 그때 어른 문화지원 저보다 한 20살 더 먹은 어른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어쩌까. 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분황사지 석탑의 같은 계열 탑들입니다. 경주하고 안동에 그리고 강원도에 하나 정도 있는 것. 강원도하고 경주권은 이렇게 같습니다. 태백산맥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투표도 같이 하잖아요. 자, 여러 차례 이 그림을 보일 겁니다. 익산에 미륵사지가 있고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대에 지어졌고 백제 무왕은 그 유명한 서동요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신라의 진평왕의 둘째 딸이 선화공주예요.
소문이 백제까지 자자해. 왕의 딸이 공주가 너무 이쁘다더라. 그러니까 말을 캐서 먹고 사는 소동은 엄마가 과부였어요. 아버지는 용이었어. 엄마가 자고 있는데 용이 와서 엄마를 껴안아서 소동이 태어나요. 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백제의 왕이 됐잖아요. 어떻게 말을 캐고 있던 사람. 근데 그것이 아니다면 설화는 존재가 안 된 거예요. 어떻든. 그래서 그가 만든 두 개의 모습이 보여주는 탑이죠. 삼국유사에는 왕이 왕비와 사자사를 가는데 연못에서 용이 3마리인가? 용이 나왔어.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고 진평왕의 둘째 딸인 선화 공주 왕비가 왕께 청하길 이곳에 절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청해요. 그래서 무왕이 여기다 절을 짓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미륵사지예요. 미륵사지. 그래서 3이란 게 미륵사에는 아주 중요해요. 불전이 3개가 탑이 3개가 있고 발굴을 해보니까 매립하고 메꾼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 메꿨다면 아주 잘 메꿨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 흙을 치환하든지 뜯어내고 새동을 넣든지 아니면 거기다 막 넣든지. 우리 울산 포항 같은 데 보면은 뭐 포스코 같은 거 짓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그라우팅하고 막 이렇게 뭐 파일 받고 뭐 흙을 어떻게 하죠? 그런 방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층짜리 석탑이 자리하는 것이죠. 어떻든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지어졌고 이게 탑 중에 탑, 동양지최, 동방지최. 동방은 뭐 동양인지 우리나라든지 그랬죠.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 탑이 우리 또 가볼 부여의 왕궁리 탑이죠. 이 탑의 형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뭐 어쩔까? 안 오신 분들은? 그럼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면 짧게 얘기할게요. 오늘 시간 어찌해야 될까? 왜 이것을 돌로 된 목탑이라고 얘기하냐?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기 9층이 있죠. 요 위에 상륜이 올라가죠. 그래서 기단부, 상륜부, 탑신부라고 한다 얘기했죠. 자세히 봅시다. 이게 기단이 있어요. 기단은 건축적인 거예요. 건축.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도 기단이 있고 간다라에 있는 건물도 기단이 다 있습니다. 기단이 없는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죠. 기둥. 여기 가운데 간주, 이것은 나중에 세운 겁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이것이 원래부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십자형 통로가 있고 통로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단이 있고 기단 가운데 계단이 있습니다. 기단이 있다. 계단이 있다. 주춧돌이 있다. 초석 위에 기둥이 올라간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평방이라는 부재를 얹은다. 평방. 이게 다 건축 용어입니다. 목조 건축 용어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것이 이제 지붕의 공포 형식을 메타파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목조 건축의 공포 있잖아요. 공포를 돌로 만든 게 돌로. 그 다음에 이것이 지붕이죠. 지붕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반듯한 가지 약간 살포시 올라갔는가요? 살포시 올라갔죠. 이것을 전각 부분에 귀소슴 약간 위로 올라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둥은 반듯하지 않아요. 아래는 넓고 위에는 좁습니다. 이걸 그냥 미술사에서 엔타시스는 그렇지 않아요. 민흘림이에요. 엔타시스는 배 부분이 둥근 거예요. 엔타시스하고
이 미늘림은 다릅니다. 배을림과 미늘림. 여기가 십자인 통로가 있다는 것은 일이 지나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 여기도 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목조 건축 다운 석조 탑이다. 석탑이다. 그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멀리서 오면 대단히 아름답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킨 것이 전형탑으로서 백제탑이 된 거예요. 저 탑에 새끼탑들이 많이 생겨요. 백제가 계속 이어졌다면 백제시대에 더 많은 탑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통일됐잖아요. 의자왕 때 죽었잖아요. 근데 백제적 요소는 백제의 구영토에 없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요? 고려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고려는 지방화, 호족들의 참여, 그다음 왕건을 비롯해 왕건은 뭐 각시가 뭐 가는 곳마다 막 여기 나중에 뭔 왕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문화를 다 수용해서 지방다운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